네, 오늘 프롬은 1부 주제 강연에 이어 2부 전문가 토론 및 자유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강연은 사단법인 변협법제정책연구소 조용호 대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와 시민참여, 제주역 시민참여제도 평가와 발전을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있었던 그 제4차 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 이게 제주도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제주도가 주민 주도의 시민 주도의 참여 그런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균형 발전이 사람과 공간과 산업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균형 발전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 분야에서 제주도가 가령 경남 같은 데는 품위 있는 시민 육성 이렇게 좀 막연하게 돼 있는데 제주도는 사람에 대해서 제주도민 주도의 참여 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내용들이 그에 대한 평가도 되면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주민 참여와 시민 주민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 그걸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법제처에서 평생 공직 생활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 속에 약간 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주민 참여는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구조가 좀 있습니다. 법이 무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법이 무엇이냐고 보는 시각은 사실 법의 가장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몽테스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다.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21세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본성이 무엇인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주민이 무엇인지, 기업이 뭔지, 이 행위 주체별로 본성에 맞추어서 그 시대에 맞는 관계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해주는 역할이 법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나 독재자들의 자기네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국회를 통과한 여러분들의 의사를 동의한 그 법으로 그 관계를 짠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민 참여에는 주민이 하나의 원한 주체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법리와 또 운동가들에 의해서 법적을 권한을 주어진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이거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제주도 자치 내에서 해결하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갈등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가 다양한 4가지 관점에서 사회 생태적인 어떤 문제의 복합성, 그리고 법제도가 제독립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치분권 거버넌스는 법제도 제독립이라는 것이 현행 법제도의 제독립인데 이걸 분권을 갖고 오는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괄이와 같은 자치분권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 설계에 대한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는 뒤에 나오지만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통일시켜버렸어요. 주민참여의 법적인 근거 자체를. 다른 데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제주도는 하나를 통일시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행 제주도 조례에서 또 국가법령에서 주민 참여하는 방법은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규형 주민 참여 기본조례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가 원탁회의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12 이내 델파이 이런 아도왕 12 이야기 그런 것처럼 회의에 모여서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거고, 공론조사는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배심원제는 원탁회의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라면, 시민 배심원은 직접 행정기관이 하는 일원과 처분이 있어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등록을 한다든지 신고를 수리한다든지 면허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혹은 기존의 권리를 박탈하는 이런 거 취소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하는 것이 이제 배심원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주형 수규형 이 정책 개발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주도가 상당한 수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저희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어떤 큰 모델이랄까, 글로벌 수준에서 평가를 한다면 시민 참여를 학자들은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아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1970년, 60년대에 한 건데 참여의 사다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있어요. 여기 하얗게 된 것이 여론조사, 대책, 치료, 정보 제공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참여로 보진 않아요. 그냥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또 시민이 나와서 시위하고 하는 거, 이거는 참여가 아니라 이거를 비참여로 분류합니다. 참여라고 한다면 형식적 참여와 실질적인 주민이 원력화된 참여가 있는데, 이 형식적 참여에는 상담과 회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회유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은 공청회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들이고, 실질적인 유럽의 선진국들의 주민 참여는 협동관계 권한부여 주민통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제주도가 일부 여기서 5단계에서 6단계에 일부 가 있지,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5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 여러 가지 법률들이 국가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형 주민 참여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도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간접 청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6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주민이 하나의 권력, 권한의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 법률의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와 함께 제주도에서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가지로 분류해 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아까 예시된 그런 갈등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제주도가 포괄적인 권한 이양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관광 권한을 갖고 왔다 하지만은 사실 불법 관광하는 사람들 제재할 수단이 없어요. 관광진흥법에 있는 벌칙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놔야지 그런 다음에 주민 참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 이양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이 포괄 이양이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스위스에는 관광진흥법이 국가에 없어요. 26개 캔톤들이 인구 한 60만 꼭 제주도만 한 데가 많습니다. 적은 데도 많아요, 제주도보다. 근데 거기서 관광진흥법은 거기서 해요. 자, 돌고래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스위스 어떤 일이 있었냐? 동물의 생명에 존엄성이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운동가들과 일부 법률가들이 연방 정부에다가 우리말로 국가에다가 가지고 입법적인 로비를 해요. 동물의 생명에 존엄성이 있다는 법을 만들자 막 그래요. 누가 반대했냐면 26개 도 차원의 캔톤이라고 하거든요. 스위스에서 캔톤 연합회가 반대해요. 너희들이 뭔데 동물의 존엄성이 있는지 없는지 니들이 왜 따지는데 만약에 존엄성이 있다고 된다면 동물이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이건 국가가 못하고 로컬 단위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국가는 기다리다가 그러면 각 주별로 갖춰진 데부터 알아서 하시죠 하고 권한을 넘겨줍니다. 이게 분권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이양을 제일 먼저 특별자치를 통한 포괄적 권한 부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 참여의 장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반적인 시도에서는 시도신구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이원 체제예요. 근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제 통일시켜놨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독자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냥 협의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면 21세기 이런 시대에 이렇게 변화가는 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을 갖게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제주도 특유의 이제 제주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것이 해녀촌이라는 식당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신뢰감을 굉장히 줘요. 다른 어떤 데보다 거기서 먹으면 제주의 맛을 느낄 것 같은 거예요. 제주는 360도가 다 전면이 바다잖아요. 그러면 그거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 기업이 있고 이 마을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리 단위에서 혹은 마을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 참여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가. 주민 참여의 장이 단지 반사회 같은 것을 끝나지 않고 아니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그냥 집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의 장으로서 마을 기업 같은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사실 주민 참여를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사전에 전문적인 갈등 기관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제주대학교, 또 제주연구원, 제주에 있는 이 공적 기관들이, 전문 기관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것들을 제주 요 주민 단계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제주의 주민 참여가 성공하지 않겠나, 이제 법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기울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고 주민 참여를 할 때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려면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가 사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기울어진 나라예요. 국가가 너무 세고 지방이 너무 약해. 제주도와 특별자치도로 많이 갔다 왔지만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이 관계를 많이 세우고, 그것도 주민 참여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정부의 약간 성격이나 그에 맞춰서 주민 참여가 활발했다가 줄어들었다가 좀 요동치고 흔들려요.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 요게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법에서 법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발표를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용호 대표의 주제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21세기 제주형 주민참여 추진을 위해서 갈등 영향 분석 전문 기관 운영과 또 포괄적 권한 부여 같은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2부 순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리를 정돈한 뒤 전문가 토론은 김건일 제주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저희 2부 전문가 토론에서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또 강연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궁금증을 저희 전문가분들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앞선 강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까지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무대 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2부 전문가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벨트 하고 빼게. 시작해도 될까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은 제주지방시대위원장 김건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만 그 텔레비전 할 당시가 하도 지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런데 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앞으로 제주 지방자치와 분권 성장과 발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보탬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갈등 해소와 제주 도약을 위한 도민 화합이라는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의 대표 미디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CTV 제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사단법인 변협업체정책연구소의 조용호 대표님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와 분권을 선도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와 재정의 기초를 닦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또 주제 발표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번 박수. 대표님께서는 도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제주가 다시 도약하고 성장 발전해야 한다. 그런 발판을 모두가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 박사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성룡 의원이십니다.
4.3 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위원회의 부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제주주민자치연대 좌광일 대표십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고요.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신문기자, 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다음 삼달일보 부남철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KCTV 제주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슈 토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에 고정 패널로 날카로운 정세 분석과 대안 제시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지방정치 평론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민경률 교수님이십니다. 제주대학교에 부임하시기 전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정책팀장으로 계셨고 공공기관의 인재채용이라든가 행정규제개혁 등 지방자치와 분권, 성장에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패널께서는 한 분이 한 7분 정도씩 토론해 주시고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토론회 가보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토론자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시간은 잘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하성룡 의원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성룡 의원입니다.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주민 참여 제도를 갖추며 주민 중심의 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참여 예산 조례, 운영 조례는 주민이 예산 참여 과정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한 실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1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성별, 지역별, 직능별, 계층별, 대표성들을 확보하고 주민이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있는데 진정한 우리 성공은 소수의 특정 집단이라든지 이런 데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고 균형 있는 주민 결정을 끌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특별자치를 향하는 길은 바로 균형의 원칙이 실현되는 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균형 있는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는 첫째로는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청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다양한 계층들이 스웨덴 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위로 묶어서 어떤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현실적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상시적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처리를 상용화해야 합니다. 노년들에 대한 홍보와 청년들에 대한 디지털 참여, 병행할 때 연령별 접근성의 불균형도 해소되고 소통의 통로로 넓히는 과정은 주민 참여의 동력을 유지하고 실질적 결정권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나 과정은 단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의 실질적 결정력을 담보된 완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제주도가 지역사회를 추진할 때 진행되는 일부 주민 의견 수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매우 전차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도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민유숲 조성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 시 주민들이 의견은 주차장 확보와 주차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역 보고서에서도 주차시설 확보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 해소 방안이라든지 다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유숲 조성사업 예산이 편성되는 일방적인 행정의 편성에 대해서 행정 중심의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이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이 의견들이 반영될 때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보장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의견 수렴도 중요하고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장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 제시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예산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별자치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이미 충분한 규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균형 있는 참여의 부족과 주민이 의견 수렴을 형식화라는 두 가지 큰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 의무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행정적 일방적 결정이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정을 지닌 행정 절차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은 투명성을 높여 주민이 결정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주민들은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결정을 제시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주민이 결정이 존중되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면 특별자치, 그것이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자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에 가서 이런 일을 좀 가끔 합니다만 우리 토론자가 짧게 토론을 해줬을 때 청중들이 박수를 가장 많이 쳐주더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하성룡 의원님께서는 그 의원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주민 참여 예산을 배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부남철 편집장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남철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준비는 해왔지만 지루하시면 안 되니까. 아까 앞에서 하성룡 의원께서 의원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께서 이제 직접 느끼신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조금 원칙적인 문제로 들어가 버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준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 대표께서 아까 발표를 하시면서 법의 기능을 말씀하셨습니다. 권리보호와 관계설정의 두 시각으로 구분을 하셨고 이 관계가 이제 재설정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 저희 도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법이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국가, 제주, 주민, 기업의 관계가 역시 위계적이고 불균형하기 때문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의 민주성을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도민들의 참여는 있지만 결정권이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도 뭐 포럼에도 와 계시지만 공청, 어떤 현안들이 있을 때 공청회, 설문조사, 토론회, 공론조사 등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도민들이,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의견은 제시했는데 결론은 나 있더라. 이렇게 좀 심한 단어로 박탈감까지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은 자문기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에 머물고 정책의 최종 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 도민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생활 속의 참여가 아닌, 아까 하정용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건 중심의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2공항 갈등을 예로 든다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주민참여 예산 같이 주민들이 그 예산을 구성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소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의 참여가 일회성이고 단절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국가, 제주 주민 간의 관할관계가 아까 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울어진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대표께서도 강조하셨지만 현재 뭐 제주특별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어떠한 틀을 쥐고 있고 제주는 그거를 단지 집행하는 기구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인 주민은 참여는 아주 제한적이다. 이런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주민들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구조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세세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조 대표께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주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과연 절차적 정당성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 실질적 정당성 문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아른스테인의 8단계, 6단계를 넘어서 8단계까지도 올라가는 협력 단계 또는 주민의 마지막 단계 통제 단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주도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국제자유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02년에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개념은 조금 이 단어를 그냥 쓰겠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개발, 그리고 외자 유치와 규제 완화, 그리고 양적 성장을 지향하는 그 당시의 개념이었는데, 아직도 이 개념을 끌고 가야 되느냐. 많은 시대가 변하고 환경보호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의 환경 수용력 등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국제적인 도시에 대한 비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저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조 대표께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기울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고 흔들리는 관계의 중심을 잡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중심 잡기가 아니라, 특히 제주도민들에게는 중심을 잡는 거다. 특히 법이라는 게, 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후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행위가 벌어지고 나면, 가장 최근에 쿠팡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쿠팡은 모든 법을 피해서 자기들이 규약까지 다 해놨지만 이제는 그 법을 다시 만들어가는, 그래서 법은 일반적으로 사전적이기보다는 사후적인 행위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이 다 이제는 중심 잡기가 아닌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제주특별법이 지금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권한이양도 단순히 권한만은 다 가져오겠다가 아니라
도민들이 평평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 참여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아직도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 특히 제주도와 정부가 많은 권한을 이야기해주고 주민들에게 책임을 넘겨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방송에 출연해서 토론하시는 분이어서 시간을 딱 주십니다. 관계의 민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 잡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 집안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아들과 아방 간에, 아방과 어머니 간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저희 집은 그래도 덜 합니다. 옛날에 하도 갈등이 많아서 우리 집 권력 1순위는 아내, 2순위는 큰딸, 3순위는 작은딸, 4순위는 저, 5순위는 저희 아들. 이렇게 권력 관계를 잘 정리하니까 그 기울어진 구조가 바로 잡아지더라. 집안은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제주도라고 하는 큼직막한 구조, 국가라고 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게 그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그 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좌광일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한입니다. 여러분들 이쪽 벽면에 보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오늘 논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진짜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저랑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제주도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일까? 물론 이렇게 도민들에게 명목상 이렇게 주인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사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제주도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민들이 이제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어쨌든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죠. 저희는 이제 제주도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 특별한 자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2년에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출범이 됐는데요.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앙정부에서 5천여 건이 넘는 중앙정부의 권한, 사무를 제주도로 이렇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치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치 입법권, 그리고 자치 재정권 이런 핵심 권한은 이렇게 이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무임한 특별자치도 아니냐라는 이렇게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지난 19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그 외교나 국방 이런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이양받은 권한은 무게리 가거나 도지사에게 집중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흔히 이렇게 지방자치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주민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신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제주도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마을 단위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시 단위에서 자치 활동을 좀 돌아보면 하나같이 다 이제 무언가를 반대하는 운동이 많습니다. 좀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보면 주민들에게 자치 권한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보니까 고작 할 수 있는 일이 반대하는 것뿐이죠.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애초에 주민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뭐 요즘 TV를 보면 아시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서귀포시 관광극장 철거라든지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한 도민 공론화 과정 없이 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추진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앞서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신 이제 제2보험 문제라든지 행정체제 개편 문제 이런 것들은 도민들의 삶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도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그 생활 단위에서부터 읍면동이죠. 읍면동에서부터 좀 자치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43개 읍면동 중에 8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되어서 이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그 교육, 뭐 여가, 문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운영이 되었었죠. 실질적인 주민 자치 대표 기구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이렇게 법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 주민총회를 개최합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해서 마을의 의제를 이제 제안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치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서는 또 협의할 수 있는 또 권한도 있고요. 업무를 위수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물론 지금 뭐 1년 동안 시범 운영하면서 이제 평가도 이렇게 필요하지만 주민자치회로 좀 전환을 해서 어쨌든 그 마을의 주민들이 마을의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과 예산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풀뿌리 민주주의 플랫폼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장을 이렇게 시장이 임명하죠. 그런데 저는 이 읍면동장 역시 그 임명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예를 들면 후보로 나오겠죠. 공모를 거쳐서 나온 후보들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우선 1순위를 이제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읍면동장 임명 과정에 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15초 초과되었습니다. 네, 빨리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토론을 정리하면 특별자치의 핵심은
제주의 미래를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단순히 행정의 보조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주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진짜 제주도의 주인인가 하는 물음을 던져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그러니까 청춘을 바쳐서 제주도민들이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을 벌여온 우리 좌 대표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민경률 제주대학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의 민경률입니다. 저는 앞서 패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좀 갈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단순히 경제적 또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측면, 단순하게 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주민생활과 환경이라는 부분, 여러 가지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주시긴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정말 잘 하셔서 그런 좀 서로가 윈윈하는 이런 관계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표자분께서 마지막에 제주대학교나 제주연구원 등의 갈등 영향 분석 전문기관 운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와 제주도가 MOU를 체결해서 이러한 갈등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 기본 교육과 이런 심화 교육, 총 한 40시간 정도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좀 그런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이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공 갈등 조정가라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 이런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단순히 어떠한 것을 본인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선에서 양보를 할 것인지 또는 정말 원하는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역량을 쌓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역량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법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과 관련돼서 실제 갈등관리기본법이 2020년부터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총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이게 폐기되고 다시 발의가 되진 않았는데요. 이러한 갈등관리기본법이 법으로 이렇게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돼서 이런 갈등과 관련된 이런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들도 또 설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법이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갈등 조정원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실제 도와 주민들 간의 중간 단계에서 이런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중간 조직도 최근에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중앙사회서비스원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애조로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이 되면서 실제 민간에서만 주도해오던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제 관에서 이런 중간 조직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갈등 또한 이런 중앙관리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과 도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런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웃분쟁 조정센터라는 부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뭐 대규모 사업이나 개발과 관련된 이런 갈등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사소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방 간의 그런 이웃 주민 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갈등으로 더 심화되지 않고 슬기롭게 좀 헤쳐나가기 위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또한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이런 준비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 여러분께서도 그런 것들을 역량을 키워나가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답게 알기 쉽게 또 짤막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자, 또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중간 기구를 두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좌 대표께서는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제주 특별자치도가 보니까 다음 주에요. 그 호관 이양 방식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많이 참가하셔서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뭐 지방재정권, 조직권, 또 조세권까지도 우리 스스로 만들고 또 참여하고 하는 그런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분 토론자들의 토론은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조용호 대표님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간단히, 아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민 참여가 활발한 이유에서는 그 필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주민이 참여하는 곳이다. 예산 편성 과정도 그렇지만은 그걸 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가 직접 일을 할 때는 주민 참여는 아마 거기서 수혜를 받는 참여일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요새 AI가 많이 이제 국가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제주도에다가 AI 관련 교육센터를 만든다. 요거를 갖고 오시고 그러면 거기서 교육받고 수혜형인데, 이제 오늘 논의했던 주민 참여는 우리 뭐 편집장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분야를 선정한다. 그리고 주민 갈등과 관련해서도 주민 갈등에 대한 교육, 뭐 주민 갈등 해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갈등의 그 한계치라 할까요? 요거는 그냥 우리끼리 해결해도 돼. 그런 기준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갈등 평가 기준 요거를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 영향 평가가 이 정도 환경 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요 문제는 주민 간의 갈등을 가져올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런 기준들은 제주대학이나 뭐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통해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선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가 가동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분의 토론 들으셨고요. 또 우리 조 대표님의 코멘트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포럼의 주인공 바로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 토론자들이 토론도 아주 명쾌하게 해준 모양입니다. 예. 여기 저 질문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노영동에서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김건희 좌장님께서 이제 가정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도도 사실은 뭐 옛날에 뭐 제가 지구평천을 하면 가정이 우선인데, 가정이 피만하려면은 그 우선순위를 둬서 했는데, 제주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지금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을 이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는 원래 산다 해가지고 여성이 좀 많은 걸로 이렇게 해서 있는데, 발표자는 전부 남자로만 돼가지고 여자들 목소리가 화합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그것이 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오늘 토론이 그나마 진지하게 이루어졌고 또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명쾌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통합해야 한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또 그것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또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하고 진행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한결같이 바르고 빠르며 다른 방송을 보여주시는 KTV 제주방송에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방청객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 포럼은 더욱 빛날 수 있었고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주제 발표하신 우리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견과 주장은 다를 수가 있고 다른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합의 길머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등 해소와 제주 도약을 위한 도민 화합 중도 포럼을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와.